옛날 옛적 며느리 셋을 쫓아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된장이 짜다, 물길이 늦다, 절하는 품이 불경스럽다. 트집도 이런 트집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번째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그 며느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본 것이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인 커다란 절구통이었지요. 과연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호랑이 마님을 어찌 다스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 들녘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영조 임금께서 탕평책을 펼치시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라는 겉으로 태평한 듯 보였으나 작은 마을 안좁은 살인문 하나를 들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지요. 논밭을 일구는 소리,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다를 떠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매운 시어머니의 호령 소리. 그것이 바로 그 시절 경상도 들녘 마을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라의 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집안의 법도였고, 집안의 법도는 곧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던 시절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 귀퉁이 허름한 초가 한 채의 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상민 집안의 맏딸이었지요. 아비는 허리를 다쳐 눕기를 밥 먹듯 하였고, 어린 동생은 아직 철이 없어 두레박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살림이라는 것은 온전히 분이의 두 손에 달려 있었지요. 분이는 남달리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미모는 아니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반쯤 내리깔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군거렸지요. 저 처녀 눈매가 영락없이 여우 같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어지간히 속이 깊은가 봐. 그러나 분이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든 두꺼비든 배고프지 않게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분이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자랑이 있었습니다. 아비가 몸이 성하던 시절 마을 서당 훈장의 아래에서 글을 배웠던 것이지요.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썩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분이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과 세상 이치를 배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속을 읽는 눈이라 할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미리 알아채는 감각이라 할까요? 분이는 그 눈과 그 감각으로 가난한 살림을 꾸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분이가 물을 길러 갔다가 귀에 익은 이름 하나를 들었습니다. 박씨 마님댁 아들 칠성이 혼처를 구한다 들었소. 혼처, 또 그 집의 며느리 셋이 다 쫓겨났잖소. 그러게 말이야. 박씨 마님 성정이 어디 보통이어야지. 저 집 며느리 하다가는 명재촉하기 십상이라고. 안악들의 수다가 이어지는 동안 분이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에 내려뜨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칠성이라. 그 사내 본 적이 있지. 칠성은 분이보다 2살 위인 사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기에 든든하였지요. 성품이 순박하여 마을에서도 남달리 욕을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어미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그러나 분이는 그것조차 계산 안에 넣었습니다. 어미가 강하면 지아비는 약한 법. 지아비가 약하면 내가 다루기 좋은 법. 분이는 두레박을 끌어올리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혼인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되는 영감은 무던하고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영감은 아내 박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수십 년을 살았던 터라 웬만한 일에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담뱃대만 빨 뿐이었지요. 그리고 박 씨 부인.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마님이라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두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지요. 전 며느리, 또 그 전 며느리까지 총 셋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쫓겨난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지요. 된장이 싱겁다, 물길이 늦다, 절하는 품이 불경스럽다. 말이 되는 이유도 있었고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결같았지요. 며느리가 나가고 집은 다시 박 씨 부인의 처나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그 집 대문을 들어서는 날 절구통 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인 크고 묵직한 절구통이었습니다. 어지간히 덩치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할 만한 크기였지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담아 두었을 뿐이지요. 새색시 분이의 하루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하늘에 박혀 있을 때 일어나 장독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을 길어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박 씨 부인은 갖추어진 것을 보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이 왜 이리 짜냐? 물길이 왜 이리 늦었냐? 절하는 모양이 어미한테 절하는 건지 삼신한테 절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분이는 허리를 굽혀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싸늘해졌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마당 귀퉁이에서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안악이 나중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이 전연 아무리 봐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저 호랑이 마님 댁에 어느 며느리가 오래 가겠어.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분이가 절을 하면서도 절구통의 위치를 눈으로 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 칠성과 시아버지 영감이 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햇살이 내리쬐어 온 사방이 고요하였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 씨 부인이 뛰어나왔지요. 이년아. 박 씨 부인의 두툼한 손이 분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침 밥상에 올린 나물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사실 이유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며느리를 잡아당기는 것은 이미 습관처럼 몸에 밴 일이었으니까요. 분이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눈빛이 싸늘히 식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 이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는 것만이 효가 아니다. 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 씨 부인이 손에 힘을 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두 글자에서 풍겨나온 무언가가 박 씨 부인의 손을 잠깐 멈추게 하였지요. 분이의 목소리는 공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 밑에 칼날처럼 서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박 씨 부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하고 차갑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지요. 어머님, 효는 마음에서 나는 법이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박 씨 부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동작으로 그러나 힘있게 박 씨 부인을 절구통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절구통 안에 몸이 들어가 있었고 분이의 손에서 삼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두 팔이 묶인 뒤였지요. 이 인연이
어머님 소리치셔도 됩니다. 장에 나가신 분들이 들으시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요. 집은 고요하였습니다. 마당에 달만 꼿꼿해 굴었을 뿐이지요. 절구통 안에 묶인 박씨 부인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분이 이상한 구도였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었지요. 분이의 눈빛은 여전히 공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이 지금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가 된 날부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독을 닦고 아궁이 불을 지피고 밥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때마다 허물을 찾으셨지요. 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전에도 며느리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러나 쫓겨나셨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구통 안에 묶인 몸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분이는 그간 맞은 서름이 실린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더 하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저물녘 칠성과 시아버지, 영감이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풀려나 있었습니다. 분이가 해가 기울기 전에 절구통에서 꺼내드렸으니까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칠성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칠성아, 전현이 날 때렸다. 이 어미를 때리고 묶었어. 마당이 발칵 뒤집힐 듯하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굳었고 시아버지 영감은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분이가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단정히 머리를 빗어 넘긴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요. 서방님, 어머님께서 오늘 오전부터 헛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마당을 도시다 쓰러지셨는데 제가 부축을 해드리니 때렸다, 묶었다 하시더이다. 어머님 병환이 깊어지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칠성은 어미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산발이 된 어미와 눈물을 흘리는 아내. 박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절구통에 날 쳐넣었다고. 시아버지 영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절구통은 저기 멀쩡히 있소. 마을의 박씨 부인에 대한 풍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셋을 쫓아냈다는 것, 성정이 본디 괴팍하다는 것, 영감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는 것. 우물가 안악들은 박씨 부인의 이름이 나오면 을의 혀를 찾지요. 그러니 박씨 부인이 며느리가 날 절구통에 쳐넣었다 하고 소문을 내려 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또 그러십니까? 본디 성정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헛것을 보신다더니 참말이구먼. 박씨 부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평판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가을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칠성이 분이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칠고 넓은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고생 많소.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던지요.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무기로만 써야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미가 과하다는 건 나도 아오. 그런데 어미 앞에서는 내가 참 약해지요. 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퍼졌지요.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느 긴 말보다 따뜻하였지요.
그러나 분이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쉬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겨울이 되어 다시 둘만 남은 날이 왔습니다. 칠성은 이웃 마을의 품을 팔러 갔고 시아버지 영감은 사랑방에서 낮잠에 드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서 텃밭을 손보다가 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먼저 주걱을 들었지요. 그러나 분이의 눈빛을 보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눈앞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아내는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주걱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분이가 옆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하였습니다. 추우신데 방으로 드시지요. 어쩐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신 아니하마, 다신 아니하마. 박씨 부인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감이 부엌 옆을 지나다가 절구통 아래 삼근 토막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눈길을 주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영감은 오랫동안 그 삼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날 저녁 시아버지 영감이 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랑방에는 담배 연기가 연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라. 예, 아버님. 나는 모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영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체념과 그보다 더 오래된 미안함이 잔잔히 고여 있었지요.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영감은 다시 담뱃대를 빨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아군은 칠성이 아니라 이 과묵한 영감이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분이는 혼자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찬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들고 다니던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힘은 쥐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기세는 꺾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이다. 분이는 회초리를 아궁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타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닥, 타닥. 이제부터의 싸움은 살림이었습니다. 곳간을 채우고 밥상을 풍족하게 하고 집 안을 반듯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것. 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영감이 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천천하였습니다. 그년들 쫓겨날 적마다 내가 죄인 같았느니라.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의 눈이 아침 햇살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쫓겨날 때는 아내가 과한 줄 몰랐지. 두 번째는 알았으나 말을 못했지. 세 번째는 말을 하였으나 듣지 않았지. 영감은 담뱃대를 마당 돌에 탁 털었습니다. 내가 네 번째야. 나는 이번에는 내 편이다. 분이는 그 말이 어떤 긴 말보다 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꾹 눌렀지요. 영감이 일부러 삼끈을 모른 채 한 것도, 박씨 부인의 말을 흘려들은 것도 모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박씨 부인 혼자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새로운 질서로 기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동네에 소문을 내려 나섰습니다. 우물가로 나가 저분 인연이 이 어미를 절구통에 쳐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마을 안악들의 반응은 냉랭하였습니다. 마님, 며느리가 얼마나 들볶였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셋이나 쫓아내시더니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신겨. 한 안악이 슬쩍 말하였습니다. 마님이 헛것을 보신다더니 참말 그런가 봐요. 박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마을을 호령하던 그 입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이라는 것은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지요. 박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었고 두려웠지요.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는데 분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그 눈빛 안에 원망도 없었고 승리의 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덤덤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씨 부인에게는 어떤 매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가 귀를 기울이니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힘 빠진 울음이었지요. 분이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 밑에 가엾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여서 제일 괴롭힌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 통쾌하기보다 먼저 이 이상한 연민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어머님,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불 끝을 잡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지요. 분이는 촛불 하나를 켜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박씨 부인이 돌아눕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신 것도 압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버텨오셨겠지요. 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그 힘이 가족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고 가족을 내모는 데 쓰이면 결국 남는 것은 어머님 혼자뿐이지 않겠습니까?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화목하게 지내십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달려가 두 손으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시아버지 영감도 담뱃대를 내려놓았지요. 박씨 부인은 분이의 눈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불꽃 같던 것들이 사라지고 오래되어 바랜 것들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힘을 잃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 없음이 평생의 어느 우렁찬 목소리보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칠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영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파란 봄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로이 흘렀습니다. 말없는 눈빛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회초리가 아닌 인정으로, 기세가 아닌 따뜻함으로.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시아버지, 영감이 다시 분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칠성도 함께였습니다. 영감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하였습니다. 분이야, 너는 어디서 그런 담력과 지혜를 얻었느냐?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길 것이 없었지요. 아버님 소부는 어릴 적 서당 훈장 어른께 글을 배웠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 하면 좋지 않게 볼까 하여 말씀을 못 드렸지요. 칠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이 그를 알았소. 예. 논어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결국 모든 것을 채우지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 영감이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하하하, 이런. 우리 집에 훈장이 들어왔구나. 칠성아, 내 처가 너보다 훨씬 낫다. 칠성은 귀가 빨개지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그 눈길을 받으며 소매로 웃음을 가렸습니다. 절구통은 단지 도구였습니다. 진짜 무기는 처음부터 침착함과 계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었지요. 그 후로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분이의 허리에는 곳간 열쇠가 달렸습니다. 무거운 쇠 열쇠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쨍그랑 소리를 냈지요. 살림이 반듯해졌습니다. 된장독이 가지런히 줄을 섰고 곳간에는 먹을 것이 늘 넉넉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텃밭에 앉아 벼틀 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칠성과 분이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박씨 부인은 하루 종일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손주의 까불거리는 손짓에 웃음을 보이는 박씨 부인의 얼굴은 마을 호랑이 마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정다운 할머니의 얼굴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 어미가 이 집을 살렸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헤헤 웃었지만 그 말을 먼 발치에서 들은 분이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시아버지 영감은 그날도 담뱃대를 빨며 말하였습니다. 기어이 해냈구나. 마을에는 그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호랑이 마님을 절구통에 들어앉힌 여우 며느리 이야기. 회초리 대신 지혜로 집안을 바꾼 분이의 이야기. 우물가 안악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릎을 쳤지요. 아이고, 통쾌해라. 그렇지. 힘으로 당해낼 것을 지혜로 당해내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지. 나도 우리 시어미한테 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마지막 말에 안악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구통에는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면 분이와 박씨 부인이 나란히 앉아 떡매를 내리치는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쿵, 쿵. 그 소리가 얼마나 힘차고 흥겹던지. 지나가던 나그네도 발을 멈추고 웃음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말에 유수불쟁선이라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국 앞서 나간다는 뜻이지요. 분이는 참음만이 효도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맞서지도 않았지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때를 알고 자리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며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나운 기세는 더 사나운 기세로 꺾이지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조용하되 바위를 깎아내는 지혜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절구통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앞에서 쉬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